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술운영관리 제2강 전기시설 운영관리와 소방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여기 누구죠? 모자 쓰고 왔네. 기술자 같아, 기술자. 맞죠? nowhere. 뭐라 그랬죠, 제가? nowhere?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또는 나보다 더 빠른 서비스를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좋은 기술력이 가진 사람을 어디에 있는 것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nowhere. 자, 보십시오. 전기자, 전기. 전기는 엄청 힘들어요. 잘 몰라. 우리 자격증에 제가 판단할 때는 자격증의 최고가 전기 자격증입니다. 뭐 이런 말 하면 방송에서 하면 안 되겠지만 전기 자격증을 그냥 뭐 대여는 아니고 뭐 원격으로 일만 해도 출근하지 않아도 그냥 한 달에 7, 80만씩 받아요. 뭐 일이라는 게 간단한 뭐 어떤 뭐 리포트 정도 수준 잠깐 10분만 일해도 한 달에 7, 80만 받아요. 자격증을 걸고. 그러니까 대단한 자격증이 저는 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nowhere.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 전문가들을 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 보십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언제 쓰는데? 자, 우리는 건물이잖아요, 건물. 건물의 전기의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을 보겠습니다. 1000kW 수변전 용량이 1000kW 이상이거나 발전기가 500kW 이상이면은 전기기사, 산업기사를 상주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변압기 용량이 1000kW 이하이거나 또 플러스로 발전기 용량이 500kW 이하면은 전기 안전관리자를 외주, 이 모자 쓴 사람 있잖아요. 전문가한테 외주를 맡겨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장님이 만약에 어떤 취업을 하셨다. 그러면 대부분은 건물이 아마 1000kW 이하일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보통 1000kW 이하인데 1000kW는 그러면 외주 주면 서름리는 얼마냐? 외주 대행료는 얼마냐? 보시면 그 표가 있네. 이게 표준표예요. 물론 금액이 차이는 있습니다. 이걸 다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900에서 1000kg는 91만원, 700에서 800kg는 63만원. 그래서 700kg, 1000kg는 4번, 한 달에 4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돼요. 그래서 600에서 700kg는 52만원, 400에서 500kg는 31만원, 400kg에서 700kg 사이는 일주일에 월 3번. 이런 식으로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표준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를 보시면 한국전력에서 22,900V를 보내줘요. 그럼 우리 건물에서 변압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뭐 1000kg, 2000kg, 500kg, 600kg의 변압기를 거쳐서 380V의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를 통해서 한전에서 전기를 22,900V를 받고 우리 수변전 설비를 통해 380V를 변환한 다음에 각 층에 또는 각 시설에 우리 건물의 각 시설에 보내는 설비를 간선설비랍니다. 배전 간선설비. 그 설비를 통해서 각 층으로 가거나 조명을 가거나 동료하거나 전열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우리가 면장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100%로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이 길에서 보셨어요. 이놈이 한전 패드 스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면은 굵은 전기선이 있고 여기에 22,900V가 통하고 있습니다. 이 22,900V가 지하로 들어가서 우리 건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변압기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왔다, 물이 꽉 찼다, 요 주위에 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한전 패드 스위치를 통과한 전기가 지하로 오면 수변전시 이렇게 생겼어요. 이 수변전시를 열면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아시죠? 변압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몰드형 변압기와 유압식 변압기.
그리고 또 다른 쪽을 열면은 이렇게 간선 설비가 되어 있어요. 간선 설비. 이거를 배선 및 간선 설비라 그럽니다. 날아가는 거죠. 각 층이나 중요 시설물에 날아가는 거죠, 전기가. 그래서 전기는 380V이고 334선시. 보시는지 모르겠죠? 334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34선시가 뭔지, 왜 334선시인지는 유튜브를 보셔야 돼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만 설명하는데 10분 걸리니까요. 유튜브를 보셔서 잘 나으실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선이 있고요. 여기서 220V를 따는 방법. 334선시에서 뭐 선생님 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알고 계신 220V를 따는 방법은 흰색을 기준으로 흰색, 파란색, 흰색, 까만색, 흰색, 빨간색 이 두 선이 연결돼야지만 흰선을 기준으로 연결돼야지 220V. 1번, 2번이 연결되면 380V, 1번, 3번이 연결되면 380V. 무조건 4번을 놓고 하나씩 연결돼야지 220V가 따진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EPSC, MDFC, TPS 이 세 개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누가 와서 MDFC 어디 있나요? TPSC 키 어디 있나요? MDFC 키 어디 있나요? 그러면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뭐가 있냐? 통신 케이블, 그 다음에 전력선, 우리 배전 설비 있죠? 배전 설비가 요게 다 있습니다. 각 층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EPS, MDF, TPSC는 같은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보면 각 층이 어디에 있다. 키는 달라 그러면 네가 뭔데 키를 네가 죄송합니다. 당신이 당신 하여튼 님이 누구신데 키를 달라 하시나요? 신분증을 받고 키를 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 우리가 전기 공급 계약, 우리가 한전하고 전기 공급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요금 체계 중에 우리는 딱 두 가지 하면 돼요. 주택용이냐, 일반용이냐. 물론 뭐 다른 것도 알아야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택용은 주거용 아파트. 우리 아파트 관리소 안 한다. 왜 안 하죠? 나홀로 아파트 150세대 이해해야 되겠죠?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피스텔 같은 것도 주택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주택용,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셔야 되고요. 일반용, 공용, 영업용, 관공서, 사무실, 점포 등 우리겠죠. 그렇죠? 계절별 시간대 차등 요금 적용. 주택용은 계절별 시간대 차등 요금 적용하고 플러스로 뭡니까? 누진세 있죠? 일반용은 누진세가 없습니다. 일반용은 아무리 많이 써도 누진세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뭐 산업용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용이 금액은 비싸지만 누진세가 없잖아요. 많이 써도 상관없어요. 아파트용은 싸게 보이지만 누진세가 있다. 장난이 아니다 이거. 농업용이 제일 싸네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일반용일 때는 여기 보시면 시간대별 차등 요금이잖아요. 그거를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일반 요금에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경부하 요금, 중간부하 요금, 최대부하 요금. 시간과 계절은 이렇다. 이해하셨죠? 그럼 제일 싼 요금이 뭐겠습니까? 경부하 요금 제일 싸겠죠. 여기 보시면 130원이잖아요. 요거는 한 80원쯤 되겠죠. 그럼 중간부하 요금은 130원. 최대부하 요금은 한 160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서 정기 계약에는 단일 계약과 종합 계약서. 이 계약은 어디에 쓰느냐? 주택일 경우에. 나홀로 아파트. 우리가 한다는 나홀로 아파트죠.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종합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한전에서 개별 세대 전기요금을 계산해서 정상적으로 딱 줄여줍니다. 네 세대 얼마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단 이 세대는 누진세가 있어요. 그런데 단일 계약은 그 건물의 총 요금만 한해서 날라옵니다. 개별 세대의 요금은 관리실에서 정합니다. 이거 단일 계약과 종합 계약 네이버 한번 더 찾아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고 일반 소장님들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잘 벌어지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홀로 아파트인 경우에 종합 계약이 많을 수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또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용 전기로만 단일 계약으로 나오고 나머지 각 세대는 한전에서 직접 계약을 합니다. 직접 한전 계약한 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쉬워요. 그러지 않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경우. 계량기는 한전 계량기가 아니고 일반 고메다고 각 세대 한전 계량기도 마찬가지고요. 한전 계량기거나 고메다이더라도
종합계약에 대해서 한전에서 개별선에 요금을 부과하지만 돈은 우리가 일괄로 내는 거 관리실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종합계약은 주택용 전압저압요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뒤에 보겠습니다. 자, 같은 비용을 쓴다면 종합계약은 이렇습니다. 230만 원 돼요. 단일 계약은 146만 원 돼요. 왜 이럴까요? 누진세, 그 다음에 개별요금 이런 게 비싸서 그래서 약 30%가 절감된다. 단일 계약은 바꿔야 되겠죠. 참고하십시오, 선생님들. 그래서 전기 이제 바꿔야 될 때 이런 필수 전기 사용 계약 변경 신청서 관리에서 필요한 서류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변경하려면 또 이제 구분 소유자 서류가 필요해요. 뭐 이런 서류 필요합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또 이제 관리소 명의로 하려면 또 연대 보증이 있어야 돼요. 관리단이나 입주민 대표 연대 보증 필요 없습니다. 관리 해설할 때는 또 연대 보증이 필요하니까요. 관리 우리 소장님들 알아야겠죠. 그래서 변경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왜 우리가 변경하는가요?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행정적인 어떤 스킬을 동원해서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입주민의 영원한 안녕을 위해서 우리는 일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용 전기는 고지요금 빼기 세대요금이요. 총 금액이 나왔어. 그 세대요금의 합계를 빼요. 그럼 나머지 공용요금이 있죠.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어떻게 안분하느냐? 그냥 킬로와트로 안분하는 거죠. 근데 공동전기요금에 전기요금 세대 전기요금 안분하고 공동전기요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전기요금은 총 요금에 세대요금 빼야 돼요. 그럼 공동전기요금 평당이 얼마가 적당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평당 제가 말씀드립니다. 400원에서 500원이 적당한 공동전기요금입니다. 연면적 기준 평당 한번 계산해 보시죠. 맞는지 안 맞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침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EPS 안에 이렇게 전기 개는 게 쭉 있죠. 세대별로 차단기가 있고. 그런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상하다. 이거는 뭐지? 뒤에 보십니다. 이런 달렸다 시트 계량기. 전기의 양량이 너무 많아서 별도 계량기를 달았어요. 시트 계량기는 여기가 1 돌아가잖아요. 만약 1, 2, 3, 4 우리 세대 돌아가잖아요. 시트 계량기는 우리는 1, 2, 3, 4, 5, 6, 7, 8, 10, 20 돌아갈 때 시트 계량기는 0.2, 0.21 돌아갑니다. 그게 계산법이 틀려요. 이렇게 돼 있으면 시트 계량기 계산법이 있어요. 시트 계량기 계산법은 네이버 찾아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이 보통 30분 넘지 않으려고 하니까 보시고요. 30분 넘어가면 집중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빨리빨리 넘어도 뒤에 가서 한번 리플레이에서 더 보시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시트 계량기 계산법 꼭 이렇게 되니까 아셔야 되고요. 다음 모자분리 또 다른 중요한 겁니다. 모자분리 어머니 아닙니까? 자식 모하고 자식하고 분리하는 거. 어떤 일로? 예를 들어서 보통 있는 일입니다. 지하 1층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들어왔어요. 모자 분리라고 합니다. 내가 쓴 전기요금은 내가 한 잔에 바로 낼게. 그래? 고민 좀 하는 거죠. 관리실에서는. 그래, 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한국전력은 관리실과 계약이 돼 있는데, 일부 개별 전기를 한국전력 다시 계약을 해. 그리고 관리실은 공용 부분만 관리 계약을 했으니까 공용 부분만 요금을 매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모자분리의 장점과 단점. 모자분리의 장점은 전기요금이 관리소에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어차피 낼 거지만. 근데 장점은 그 사람이 전기요금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 관리소에 관리비를 안 냈잖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큰 업체가 관리비를 몇 개월 밀리면 몇천만 원 됩니다. 그런 어떤 리스크에서 장점이 있다. 단점은 공동 관리비를 받기도 힘들 수 있어. 왜? 전기가 자기가 쓰기 때문에. 공동 전기를 인정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EPS 키 달라 그랬잖아요. 키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신분증을 받고 키를 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소장으로서 전기시설 관리를 알아야 될 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격등 관리. 이렇게 에너지 절감이죠. 이게 격등이 돼 있죠. 지하 주차장에. 근데 복도에는 불이 쫙 켜져 있어. 이런 것도 한 칸씩 격등으로 관리하는 어떤 스킬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이 배전 설비 변압기 실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습기 관리는 꼭 해줘야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물론 우리 전문가들이 와서 한 번씩 얘기를 해줍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은 한 달에 4번, 한 달에 3번, 한 달에 2번뿐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여기에 이상유무가 없는지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물이 새는지 안 나는지 체크해. 관리 소환은 이것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기 법정 검사. 근데 검사 우리 때 되면 해야 되잖아요? 때 되면 해야 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아서 정기 안전검사 알아서 우편물에 딱 옵니다. 언제 검사하시오? 비용은 얼마다? 뭐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900V 들어와서 800kW네요. 발정에는 228kW고 한 대.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라. 친절하게 날라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넘어가고 다음은 소방 운영에 관련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도 뭐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소방 또한 위탁 관리를 줍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관리소장 할만합니다. 기술 경영 관리 이 거래처 협력업체만 잘 체크하고 잘 관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어. nowhere. 어디에 있는지 알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이 소방 위탁 관리 주는데 대략적인 단가가 얼마인데 전기도 대략적인 단가 나왔잖아요. 자 보시다. 이 평은 연면적이 3,000평이면 약 21만원. 연면적이 2,000평이면 약 16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다. 그래서 소방 등급표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특급 1급, 2급, 3급이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2급은 이렇게 해요. 1급은 이래요. 2급은 이 사람들을 내주 선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급 자격증이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2급 선임하는 자체가 2급인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급을 따진다. 1급은 저 사람들이 있어도 1급 자격증을 별도로 요구해요. 그럼 저 사람들 1급을 대신 써주진 않아요. 우리한테 몇 개? 저 사람들 쓰면 돈 더 줘야 되는데. 일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1급을 따진다. 무조건. 이해하셨죠? 이해하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민터에 가서 우리 소방안전관리자 신청한다. 2급은 대행 가능. 맞죠? 다 있습니다. 자, 소방에는 크게 2가지 기준이 일이 있어요. 소방 정밀 점검, 작동 기능 점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밀 점검은 우리가 중공인, 사용 승인일, 중공인이 속한 달에 매달 진행되고 그리고 작동 기능 점검은 사용 종합 점검일 6개월 후에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업자가 이런 일을 해줍니다. 소방계획서, 자위대 편성, 교육훈련, 어쩌고 저쩌고 관리감독 이런 모든 일을 소방 대행업자가 해줍니다. 해주니까 이것을 딱딱 받아서 소장님은 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소화 설비 종류, 소화 설비, 경보 설비 뭐 이런 것 등이 있지만 우리 소장님 1급 자격증을 따기 때문에 별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더 잘 가르쳐 줄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아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 이것도 뭐 다 가면 배우겠죠. 구멍도 필요 있으면 연기 감지기, 구멍 막기 열 감지기 그렇습니다. 뭐 수증기는 이런 게 있고 작동의 기본 원리 이거는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여기에 울립니다. 울리면 프레스 밸브, 이 프레스 밸브에 이제 소방 공부하셔야 되니까 프레스 밸브가 열리고 펌프가 돌아갑니다. 펌프가 돌아간다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녹아야지 납으로 돼 있죠. 녹아야지 물이 터집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알람 밸브 이거 뭐 한번 읽어보시고 소방 교육 때 열심히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고 프리액션 밸브와 알람 밸브 이제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증기는 이렇게 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1등급 따뜻하게 중압펌프, 보조펌프, 주펌프는 엔진일 경우도 있다. 엔진 펌프일 경우도 있다. 우리가 엔진 펌프 소장님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중압펌프, 보조펌프, 주펌프인데 중압펌프를 가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엔진 펌프를 가동하는 방법을 필히 숙지하셔야 돼요. 현장 가서. 엔진 펌프 중요합니다. 그리고 MCC 판넬 조작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엔진 펌프 조작 방법 이런 거를 소장님은 필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빨리 소방 안전관리자 1급을 접수해서 수료하고 자격증 시험을 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알아야 되는 게 오작동 대처 요령을 미리 숙지하셔야 되고요. 펌프 동작 요령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펌프 동작하는 요령 방법을 미리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짧게 너무 빨리 지나왔나요? 빨리 지나왔지만 어쨌거나 다시 돌려서 보면 되니까 우리 전기 소방은 크게 할 게 없다. 크게 할 게 없지만 전문가 노웨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